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2월의 마지막 전지적 AI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리포트로 찾아왔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난해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연달아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K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 환경이 일상을 대체하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죠. 매번 메가히트작이 탄생하기는 어렵지만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기도 했고,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라 테크, 성장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은 여파가 겹쳐 콘텐츠와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가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넷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는이 글로벌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마 흥행의 영향으로 2011년에 완결된 원작 웹툰을 다시 찾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콘텐츠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오쏘의 붉은 끝동, 그해 우리는, 술꾼 도시여자들, 25, 21 등 창의적인 작품들이 TV와 OTT 플랫폼을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면서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팬데믹 사태의 종식과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 극장 관련주도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영화관, TV, OTT 간의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반면 콘텐츠 제작사들은 제작물의 수요가 다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입니다. 2월 18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CJ ENM, 네이버,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등 웹툰과 콘텐츠 제작 및 배급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주가는 8,070원이고요. 상승 기업은 13종목, 하락 기업은 8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간 보유 종목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점수를 낸 긍부정 점수는 20점으로 중립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관련 뉴스량은 지난주에 비해 증가한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의 기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위는 사마네트웍스입니다. 사마네트웍스는 지난해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전세계 방영권 라이선스 공급 계약과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 참여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올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의 해외 OTT 방영권 라이선스 선판매 및 국내 문화방송 방영권 계약 등의 성과도 보여주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마네트웍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주간 수익률 2위에는 A스토리가 이름을 올렸네요. A스토리는 지난해 호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지리산의 아쉬운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OTT, IP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과 IP 크로스 드라마 극본 공모전 개최 등이 있고요. 최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SNL 코리아 시즌2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아쉬운 성적을 발판 삼아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J콘텐트리가 주간 수익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콘텐츠주의 보유 비중을 확대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J콘텐트리는 드라마 부문의 성과와 극장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5편의 국내 콘텐츠와 5편의 해외 콘텐츠 라인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리오프닝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주간 수익률 최하위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해 K 메타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하기도 했죠.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3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2에서 2관왕을 수상하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스마일게이트와 함께 제작한 가상인간 한유아의 활동이 올해는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희소식들로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위지익 스튜디오가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네요.
위지익 스튜디오는 지난해 매출액 1212억 원을 달성했으나 신규 투자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비용 발생으로 적자 전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실적 발표가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위지익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대작 프로젝트와 신규 메타버스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재무 개선도 기대해보세요. 마지막 주간 수익률 하위권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국내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회담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2740선에 머물렀고 네이버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증시 속에서 네이버는 지난해 5월에 베타 출시한 유료 콘텐츠 오픈 플랫폼 프리미엄 콘텐츠를 정식 오픈했는데요. 프리미엄 콘텐츠 사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여러 자회사 이슈로 카카오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이네요. 카카오페이는 개발자 인력난 해결과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10일에 개최한 첫 테크 컨퍼런스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를 잘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네요.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기술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비전 등을 선보여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지난주 많은 투자자분들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초록뱀 미디어의 종속사인 스카이 E&M이 100% 자회사 에디스토리 흡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두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티몬과 아프리카TV의 자회사인 프리콩의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인 개인 브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초록뱀 미디어가 많은 투자자분들께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AI가 뽑은 관련 핫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K 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카카오는 올해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카카오 피코마를 프랑스에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프랑스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웹툰 등을 제공하여 K 콘텐츠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고 합니다. 유럽 독자들에게 K 콘텐츠가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기대되네요.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화, 영화화된 작품들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웹툰과 웹소설이 인기 IP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OTT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태원 클라스, 백수새끼의 오리지널도 웹툰과 웹소설인데요. 작년에 OTT 플랫폼에 웹툰과 웹소설 기반의 히트작이 많이 등장했던 만큼 올해 공개되는 작품들도 기대해주세요. 이 밖에도 최근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 지표별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K 콘텐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도 지켜봐주세요.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 이외에 다른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은 코덱스 홈페이지 내 AI 애널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적 AI 시점은 3월에도 따끈따끈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